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카츄!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. 오늘의 포켓몬은 불을 뿜는 부스터입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드래곤 영상에서 드래곤이 불을 뿜는다면 이게 어떤 원리로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.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요, 이 부스터는 아예 몸 안에 불꽃 주머니가 있고요. 깊이 숨을 들이켜서 불꽃을 뿜으면 무려 170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. 게다가 이게 흥분하면은요, 체온이 900도까지 오른다는데요. 이 정도면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설정은 이렇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상상을 또 해보겠습니다. 만약 정말로 이 정도 온도를 견디는 몸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부스터의 몸은 어떤 구조여야 할까? 먼저 핵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. 1700도의 불꽃이 나온다는 건 이 몸 어딘가에 연소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체온이 900도?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전신 평균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가능한 해석은요, 이 온도는 몸 전체의 체온이 아니라 그 불꽃을 만드는 핵심 기관, 거기만 극도로 뜨겁다는 뜻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스터는 몸이 다 뜨거운 생물이 아니라 몸 안에 뜨거운 기관을 하나 따로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 기관이 뭐냐? 불꽃 주머니입니다. 설정상 이 불꽃 주머니는 소형 용광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안쪽은 세포가 아니라 세라믹처럼 열에 강한 내화 구조여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바깥은 공기층과 다공성 단열 구조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에서 불이 타지만 그 열은 몸 전체로 퍼지지 않게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, 응생물학에서 소개했던 비늘발 고둥이 떠올랐습니다. 지구에서 가장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인 심해 열수 분출구 이 주변에서 사는 이 생물이잖아요. 그런데 이 고둥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었습니다. 비늘발 고둥은요, 단순히 철을 몸에 붙인 생물이 아니죠. 이 고둥은 주변 환경에 녹아있는 이 철 이온과 황 성분을 끌어들여서 몸 표면에다가 황화철 계열의 광물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과정은 금속을 두른다는 표현보다는 몸 위에다가 이 광물을 합성한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. 더 흥미로운 건 그 구조입니다. 비늘발 고둥의 갑옷은 단일 철판이 아니에요. 바깥은 단단한 광물층, 그 아래는 비교적 유연한 유기물층, 그리고 그 안쪽에 다시 생체 조직이 여러 층 겹쳐진 복합 구조입니다. 부스터 역시 불꽃 주머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열을 단일한 생체 조직으로 견디는 존재는 아닐 겁니다. 금속 성분과 세라믹 성질을 띠는 광물,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과 미세한 결정의 경계, 이런 거를 다 조합한 아마 생체 광물 복합 단열 구조가 아닐까. 그걸 통해서 열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포켓몬을 직접 해부해 보는 게 말이죠, 연구윤리위원회 허가가 이게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불꽃 주머니 같은 게 있을 것 같이 추정을 해보겠는데, 이거 실제로 뜯어보고 분석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 설계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. 연구 계획서를 써서 한번 제출해 보려는데 이게 정말 허가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요, 직접 실험보다는 문헌 연구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. 부스터가 숨을 들이마셔서 화력을 강화해서 불꽃을 내뿜는다고 했잖아요. 이거는 뭐 잘 납득이 되죠. 불은 기본적으로 연료와 산소가 만나야 확 커지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. 들이마신 공기가 그냥 폐로 들어가면 안 되죠. 그 공기는 일반 호흡용 통로가 아니라 연소 전용 통로를 통해서 불꽃 주머니로 직접 전달돼야겠죠. 그러니까 이 부스터는 호흡을 위한 공기와 그리고 불을 키우기 위한 공기를 나눠서 보내야 돼요. 평소에는 닫혀있던 이 밸브가, 불꽃 주머니에 가는 밸브 말입니다, 흥분하면 열리고 더 많은 산소가 확 공급되면서 이제 불꽃이 커지고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.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더 보태볼 수 있습니다. 이 공기에는요, 비록 미량이지만 수소가 늘 섞여 있거든요.
만약 부스터가 수소를 선택적으로 농축해서 산소와 함께 연소실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 불꽃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. 산소가 불을 키운다면 수소는 불을 폭발적으로 가속하는 연료가 될 테니까요. 이렇게 생각하면 부스터의 불꽃은 단순한 불뿜기가 아니라 흡입되는 공기의 조성과 양까지 조절하는 정밀한 연소 제어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제 전공인 미생물이 하나 등장합니다. 마이코박테리움 스메그마티스라는 세균인데요. 이 세균은 놀랍게도 공기 중에 그 소량으로 존재하는 수소를 흡수해서요,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미량의 수소를요, 전자전달계로 보내서 ATP를 만드는 것이죠. 요 말이 좀 이해 안 되시면은요, 호흡편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세균의 이런 능력은 이미 실제 연구로 확인되었고요. 과학자들은 이를 활용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부스터에 적용해 보면 말이죠. 부스터가 숨을 들이마실 때 미량의 수소가 함께 들어오잖아요. 만약 그때 모종의 공생 미생물이 이 수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수소를 골라서 보내준다면 불꽃 주머니에서는 훨씬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. 불이 나오면 입이랑 기도는 타버리면 어떡하지? 또 생각을 해봤죠.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, 가장 뜨거운 불은 입 안이 아니라 입 밖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. 불꽃 주머니 안에서는 연료와 공기가 섞이고 입을 지나면서 빠르게 부서집니다. 이 과정에서 불꽃의 최고 온도는 입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. 입과 기도 안쪽에는 이 냉각 공기막을 형성하는 점막 구조가 또 있어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벽을 따라 흐르며 뜨거운 불길 조직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열은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고 밖으로만 방출됩니다. 왜 우리가 뜨거운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물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불은 어떻게 붙일 거냐? 사실 이건 늘 불이 타고 있으면은요, 그 자체로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좀 그럴듯한 설정은 이겁니다. 평소에는 연료와 공기를 분리해 두고 불을 뿜는 순간에만 둘을 섞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전기 스파크로 탁 점화하는 것이죠. 흥분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때 신경의 전기적 자극이 스파크를 만들어서 딱 불을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, 포켓몬 도감에 나온 흥분하면 불이 붙는다, 이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. 이 부스터를 키우시는 트레이너 분들은요, 이 점 명심하셔서 부스터가 흥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